여러분은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흩어지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3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유랑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랑 생활,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고향을 떠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단 하루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라는 소망을 간직한 채 언젠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도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추방령이 내려져 삶의 터전을 잃는 일도 연이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세기. 유럽에는 민족주의가 확산되며 여러 민족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나라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은 시오니즘이라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시오니즘은 조상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츠리입니다. 그는 유럽에서 반복되는 반유대주의를 보며 유대인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은 조금씩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으며 그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돌이 없었지만 이주민이 늘어나고 토지 매입이 확대되면서 두 공동체의 긴장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랍인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아랍인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 영국은 또 다른 약속을 세상에 발표합니다.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같은 땅을 두고 아랍인과 유대인, 두 민족 모두에게 국가를 약속하는 모순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고 유대인의 이주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며 유대인 박해가 극심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땅을 조상의 고향이라고 믿는 두 민족,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와 서로 다른 약속. 이제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1947년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제안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직전 역사의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시작된 제1차 중동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